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중심 부분부터 해서 얼마만큼 반지름이 떨어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의 속도에 대한 변화를 한번 베르누이 방정식을 응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유선이 하나 이렇게 흐른다 볼게요. 스트림라인 이렇게 하나 흘러간다 보고 이게 돌아가면 당연히 이만큼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어떤 곡률원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중심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여기 지나가는 어떤 공기나 어떤 액체 같은 게 확 지나갈 때 그게 단면을 이렇게 하나 잡아서 조그만 어떤 미소 최적을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가지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응용할 때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미소 최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이 녀석들은 뭐죠? 움직임이라고 하는 녀석은 유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게 수직으로 단면에 수직인 형태로 이렇게 하나 잡아줄 수 있겠죠. 이전에는 여기서 양쪽으로 치는 이쪽의 압력을 봤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가는 수직인 면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거리가 있겠죠. 요만큼의 거리를 이제 우리 뭐로 볼 것이냐면 dn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거리인데 수평거리에서 높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dn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 자체, 요 녀석 밑에 있는 요 길이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단면적이 있겠죠. 이 단면적을 우리가 이쪽에 있는 단면적을 뭐라고 볼 것이냐면 D에다가 유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면을 보겠습니다. DAS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자, 수직으로 떠받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P라고 하는 녀석이 이쪽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나가 있다는 상태에서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쪽 방향에서 뭐가 됩니까? 얘랑 똑같은 반대쪽 방향에서 크기예요. 저 크기는 변화가 있겠죠.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여기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P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압력 변화니까 dP라고 써야 하겠지만 자, 이 녀석 자체를 뭐로 바꾼다? P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방향이 어디죠? 위쪽 방향, 법선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P 얼마? 라운드 N이라고 쓰고 DN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화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압력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이 큰 각을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만큼을 우리가 세타로 봐봅시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하려고 하냐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하나 존재하겠죠. 바로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분필이 많았었는데 다 어디 갔지? 자, 여기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뭐? mg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mg는 m이라고 하는 이 질량은 뭐죠? 부피분의 질량에서 밀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로 dv, 그쵸? 로에다가 v라고 했어요. 단면에 관련된 조그마한 녀석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자, 로 gv가 되겠네요. 로 vg. 자, 그러면 로에다가 v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돼? das라고 하는 단면적 높이 얼마? dn이 되겠죠. d 얼마? AS에다가 얼마? DN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에다 얼마? G가 이렇게 곱해진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에서 뉴턴 법칙에서 우리가 평형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법칙을 적용해 보면 목이 지금 다 가갖고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이제 목이 좀 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볼 것이냐면 여기 주어진 녀석의 위쪽 방향의 형태의 평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녀석 자체가 단면적이 보입니다. 단면적 얼마? 이 DAS에다 얼마? 여기서 DAS가 되겠죠. P에 얼마 됩니까? D에 AS가 되겠습니다. DAS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그냥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물론 이게 DS라고 볼 수 있겠죠. DS에다가 여기 있는 녀석을 DS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단면적 그냥 DAS라고 봅니다. 이 녀석에다 PDAS에다 뭐죠?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작용합니다. 마이너스에다 얼마? P 플러스에다 얼마 되죠? 라운드 P, 라운드 N에다가 DN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단면적 얼마? DAS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에다가 이번에는 역시 어디죠? 이 녀석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도 여기 가운데에서 봤을 때 이 자중 mg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쪽 방면으로 때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수선을 요렇게 해서 때린다고 치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방향의 힘이 이렇게 해서 하나 작용하는 불력이 발생하겠죠. 이 불력은 여기를 세타로 봤을 때 여기는 얼마 됩니까? 2분의 파이 90도예요. 90도? 90도 여기서까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녀석이 9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올 녀석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뭡니까? mg니까 로에다 얼마? das에다가 dn이죠. dn에다가 g라고 적혀있는 녀석 자체가 바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자중이 되겠습니다. 이거에다 얼마? 사인 세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코사인을 계산할 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사인 세타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혀진 녀석은 힘의 평형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느 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루어진다면 빵이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정도의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속이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속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속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 돼? ma에다 얼마? a라고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어떤 방향?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뭔가 가속도 아래쪽이 됐든 뭐 회전하든 어떤 가속도가 있겠죠. 그냥 a라고 보겠습니다. mas. 자, 유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가속도인데 단지 힘에 대한 부분을 압력을 위아래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자체는 역시 뭐가 됩니까? 로에다가 얼마 되죠? m이라고 하는 게 v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 das에다 얼마 돼? d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돼? r분의 얼마? v제곱이 되겠죠. 어떤 속도라고 하는 녀석 자체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가운데 쭉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중심이 이쯤에 있겠죠? 있으면 이만큼이 어떻게 되니? 공률 반지름을 r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좌우식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P에다가 DAS, P에다 DAS는 바로 맛이 가는 거고 얼마? 마우가 뭐야? 마이너스에다 라운드 P, 라운드 N, D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AS죠. DAS. 자, DAS가 남고요. 마이너스 얼마? 로에다가 DAS에다가 DN이 되겠고 G에 얼마?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자, 이거 이꼴 어떻게 됩니까? 로에다가 자, 로에다가 이퀄 로에다가 얼마? D에다가 AS에다가 얼마? DN 되겠고요. R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 두 식을 서로 비교를 해본 결과 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DN, DAS라고 하고 DN, DAS가 있으니까 DN, DAS가 전부 다 공통이죠?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여기다가 일단 적어보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에다가 라운드 P에다가 라운드 N이라고 적혀있는 녀석 여기는 마이너스에다 얼마? 로에다가 마이너스 로에다가 어떻게 되죠? G 사인 세타죠. 자, 이거 이퀄 얼마 됩니까? 로에다 얼마?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나 보려고 하냐면 실제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녀석과 AS라고 하는 어떻게 됐죠? 유선 방향으로 진행하는 녀석에 대한 사이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보려고 하냐면 세타에 관한 어떤 영향, 다시 말해서 이 세타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크기다라고 본다면 다시 말해서 세타의 영향이 뭐가 된다?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세타 영향이 무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중력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고 회전에 대한 생각만 한다고 친다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상관없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을 하나 도출해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에다 라운드 P에다가 라운드 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바로 로에다 얼마입니까?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식을 하나 찾게 됩니다. 이 식 자체는 여러분 어떨 때 적용하냐 하면 보세요. 만약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한다고 쳤을 때 속도를 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일정하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변화율이 일정하다고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잘 생각해보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지름과 얘를 생각할 때는 두 개의 변형 요소를 딸 때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개가 있다고 쳤을 때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뭡니까? 고정시켜놓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이라고 하는 녀석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만약에 커지면
이게 커진다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작아진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감소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거죠. 바로 N방향으로 위로 들어 올렸을 때, N방향으로 들어 올렸을 때 뭐가 됩니까? 압력에 대한 감소율이, 압력 감소율이 어떻게 된다? 이게 마이너스 되죠. 감소율이 어떻게 된다는 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R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력 감소율을 뜻하는 얘기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봤었냐 하면 자,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떨어지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압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뭐 한다 그랬죠?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압력에 대한 감소율이 떨어진다면 속도에 대한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압력에 대한 감소에,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 이게 뚝 떨어지니까 압력 감소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N 방향으로.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번에 V라는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쳤을 때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압력에 대한 감소율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 맞죠? 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제 뭐냐면 압력 자체가 어느 정도 감소율이 일정하게 감소한다라고 치면 자, 일정하게 감소한다라고 치면 자, 보세요. 이제 일정하게 감소한다라고 쳐버리면 만약에요. if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쳐버리면 여기 나온 식에서 여기 볼까요?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로는 일정하다 봤을 때 지금 이제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생각합시다. 일정한 값이에요. 그럼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고 한다면 R이라고 하는 녀석 떨어진다고 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V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돼야 돼요?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면 R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됩니까? R 반지름이 적어질수록 V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뜻이죠. 감소의 감소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만들어졌다고 치면 이 반지름 자체가 빙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것이 반지름이 떨어진다면 밑에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전체는 뭐가 됩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를 볼 거냐면 R이라고 하는 반지름 자체가 작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이게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는 겁니다. 전체가 커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떨어지고 반지름이 떨어지고 얼마 되니까 V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이 녀석이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주르륵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자, 보세요. R이 떨어지면 이게 그만큼 감소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니까 감소율이 확 떨어지잖아.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감소를 하려면 당연히 V도 일정해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뭐를 생각할 거냐면 P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어떤 감소율이 얘가 떨어지면 얘는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율이 증가한다. 이거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V가 확 올라가겠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이 작아질 때 속도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빨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식 자체에서 우리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리케인이죠. 그러니까 태풍. 자, 태풍을 한번 비교해 보이는데 우리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까요?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이쪽에서 볼까요?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태풍을 그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풍의 눈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태풍의 눈이 있어요. 그럼 태풍의 눈 중심은 우리가 고요하다는 말을 쓰잖아. 근데 이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지름. 이 반지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짧고 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고기압은 어떻게 쓰냐면 고기압 보세요. 고기압은 이제 뭐죠? 그 저기압은 로우라고 쓰죠. 고기압은 하이예요. 그러면 하이라고 쓸 때 요거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필기체로 어떻게 그립니까? H하고 요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그렇죠? 요렇게 그리는 게 편해요. 누가 그림 그릴 때 H 해놓고 뭐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H는 요렇게 그리는 게 편해요. 다시 말해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서 불어서 바람이 나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압은 L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렇게 잘 안 쓰잖아. 이렇게 쓰나? 자,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L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는 방향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기압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기어 들어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 저기압은 안쪽이 작기 때문에 바깥에서 기압이 높으니까 들어와야 정상이잖아. 그래서
요런 것처럼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빙, 빙, 빙. 그래서 이 모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sorry.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 그래프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뭐가 되면 태풍에 이런 반경이 생겨요. 태풍 반경. 그럼 태풍 반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에 저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이냐면 태풍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뺑글뺑글 돌고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랑 비교한다고 치면 이게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크다는 말은 반지름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가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속도가 여기의 속도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뭐가 됩니까? 자꾸 반지름 자체가 자꾸 길어지니까 R이 얼마? 2' 이렇게 자꾸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점점점 길어지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돼요? 속도 V가 감소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속도 V가 감소해. 그래서 이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라고 하는 건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는 거고 기압에서 이게 공기 흐름이라는 게 지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고요할 것 같지만 실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 태풍에서 여기 눈이라고 하는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반경 가장 가까이 있는 요 반경에는 뭐가 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이까지 데려오는 녀석에서 이 바깥쪽으로 하면은 거의 속도가 없는 영향권이 되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눈 근처에 있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회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걸리면 끝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태풍이 이동할 때마다 누가 그러더라고? 태풍이 이동할 때 그러면 요 안에 배가 들어가 있으면 배가 태풍 이동할 때 똑같이 속도로 이렇게 따라가면 눈에만 같이 있으면 안 움직이게 문제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태풍이 지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이 안에서 배가 따라가면서 계속 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에요. 왜? 조금이라도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 근처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속도로 인하여 그냥 끝이죠. 그렇죠?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에 대한 세기를 관찰을 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 근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이쪽이 이만큼 반지름을 갖고 있는 이쪽 태풍 둘레를 태풍 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상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볼 때 그 아나운서가 나와서 설명하는 어떤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 태풍의 눈 주변만을 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속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죠?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연히 무슨 기압이에요? 저기압이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뺑뺑 돌아가는 형태에서 여기 걸리면 바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우리가 한번 보면서 보세요.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오는 게 저기압이에요. 이건 이제 지구과학인데 유체역학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냥 상식적으로 봅시다. 뱅 돌잖아요. 그죠? 뱅그르르 도는데 지구는 뭐냐면 여러분 그 코리올리 효과라 그래가지고 지구 자전 현상으로 인하여 회전하는 방향이 북반구로 올라가면 이 공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알았습니까? 휘는데 저 보이죠? 여기 있는 태풍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뭐 이왕 나오는 게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이 안으로 감아지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뱅 돈다고 보면 돼.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뱅 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휙 돌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구 반대 방향, 지구 방향에서 북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휜다는 말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휜다는 거는 이게 더 저항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휘어야 되지. 그러니까 땅 쳤는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뱅 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휜단 말이야. 이렇게 휜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가 되죠?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이렇게 바람이 쳐주는 거죠. 이게 바람이 쳐주면 얘가 뱅 도는 이 입장에서 가운데를 딱 잘라놓고 보면 이쪽으로는 바람 방향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상태에 얘가 회전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휘는 동안 뭐가 돼? 오른쪽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속이 일어나죠. 오른쪽은.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을 때 오른쪽이 뺑 돌면 여기는 지금 이제 도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쪽에서 바람이 여기를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회전을 쫙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회전을 하니까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올라가서 도는데 여기서 때리면 어떻게 돼?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약해져서
이게 저항을 받는 거지만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녀석이 같이 쳐버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속도 빨라진 쪽으로 당연히 휘어져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 왜냐하면 여기가 속도가 빨라졌단 말은 뭐가 돼요? 압력이 뭐 하는 겁니까? 압력이 떨어지잖아. 그렇지? 압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렇죠?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녀석 자체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선생님. 방향이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다 대놓고 내가 발로 공을 빵 차면 여기다 빵 차면 공이 팽 돌 거 아니야. 팽 돌면서 쉑 가면은 이 마주 오는 녀석이 바람에 딱 맞을 때 이게 도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은 이렇게 휘는 거야. 알았어요? 자, 이거 되죠. 그죠? 뭐 매그누스 포르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